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빠진 거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냐, 이걸 왜 협조해야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국민의힘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인가, 막을수록 진짜 실세구나, 만사 현통이구나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증인 의결은 연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그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뭐 이런 위원회 1급 이상 국실장급들은 증인의 대상이에요. 네. 당연직 증인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없거든요.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네.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뭐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될 원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듣고 왔는데요. 국민의힘이 14대 국회 이후 30여 년간 총무비서관이 증인에서 제외된 게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김현지 비서관을 증인 채택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께서 이제 좀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운영위에 출석하는 대통령실 이제 참모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많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둘러싸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1급 비서관의 출석을 놓고 이렇게 쟁점화가 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직제상 이 총무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실장이 있잖아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렇기 때문에 수석들은 꼭 참석을 해야 되지만 그 비서관은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관련 총무비서관 대신 관련 질문들을 다 소화할 수 있고, 또 비서실장이 어떤 면에서는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국감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에게 집착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불러내서 정쟁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 초기에 이 허니문 기간에는 대략 그 국정 운영에 협조해 주는 게 관례였는데요. 지금 이제 4달도 되지 않았는데 좀 대승적인 협조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혼자 나와서 국감이 되겠습니까? 저도 국회 운영위원으로 2번 그 국회 운영위 국감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까 김영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1급 비서관은 당연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을 국감한다고 할 때 법원장들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당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넣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직에 있는 사람을 민주당이 빼자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2년 이후에 30년 넘게 이 1급 이상 비서관, 꼭 총무비서관을 꼭 찍는 게 아니에요. 1급 비서관들은 다 당연직으로 그렇게 국감에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도 2023년 국감에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재선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을 했어요. 의원이 질문을 하든 말든, 그러니까 뭐 할지 말지는 그거는 의원이 선택을 할 것이지만, 피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그
대상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굳이 빼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이 살림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예산을 협의할 때, 그럴 때 그 예산 심의할 때는 총무비서관이 혼자 나와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죠. 이런 대통령실의 어떤 살림이랄지 아니면 뭐 비용 지출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굳이 빼자고 하니까 의심되지 않습니까? 나와야 될 사람을 빼자고 하면 뭐가 캥겨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존엄이라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만사 현통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뭐 성명도 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이 이야기하신 데처럼 당연적으로 나와야 될 그 직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나오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리대로 처리를 한다면 국회 운영위에서의 증인 채택도 무난하게 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과거 검찰 개혁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약간 당과 다른 의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에 가까우신 분인데 이번에도 보면 친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이 조금은 당과는 다른 느낌의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걸 보면 이게 당과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 김영진 의원님의 경우는 가끔 이제 원조 친명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쓴소리를 하기가 더 또 좋은 위치에 있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그냥 정석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나. 저는 그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좀 중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 오히려 사로잡혀 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그 국회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협치에서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김영진 의원은 그 원조 그 친명 그 7인회 이제 그 멤버였죠. 그런 그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이력으로 볼 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또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했던 그런 언행이나 또 이야기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되니까 달라진다. 이제 이러한 또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뭐 이러한 민주당 의원이 더 많다고 하면 국회 협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